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마켓의 저자 김효진입니다. 현재 KB증권에서 매크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여의도에서 16년째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독자 여러분을 만나는 행사를 가지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책인데 되게 좋은 시기에 책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예요. 게다가 개인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한 15년 만인 것 같은데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 5명이 많지 않은 지식이나마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없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한번 책을 지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보람차고 기쁘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정말 열심히 좀 썼긴 했지만 도움이 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책에 제가 쓴 부분에서 엑기스를 좀 추려서 투자자 여러분들, 예비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5명의 저자분들 중에서 저 혼자 경제 쪽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로 주식시장을 볼 수도 있고요. 종목으로 볼 수도 있고, 탑다운, 바텀업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쪽에서 저만 있다 보니 오늘은 경제를 정말로 꼭 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투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책들에는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신문을 열심히 봐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종목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 경제를 봐서 이걸로 정말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관심도 꼭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제는 언제 주식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 혹은 주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온도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보통 주식시장의 흐름을 강세장, 올라갈 때요. 그리고 약세장, 하락할 때, 요 2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린다고 해서 강세장, 약세장이 아니고요. 6, 7년 동안의 긴 상승 흐름을 강세장이라고 하고, 한 2, 3년 동안 압축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저희가 약세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식에서 경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할 때, 즉 주식에서 이제 과감히 빠져나와야 할 때를 경제가 저는 잘 알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날은 경제 지표가 좋아도 주식이 안 좋을 때가 있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주식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놓고 보게 된다 보면 주식을 하는데 경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흐름에서 긴 강세장을 마무리하고 정말로 주식을 잠시 쉬어야 하는 약세장에 진입하는 시점은 경제 지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요. 하지만 제가 찾아낸 공통점 중에 하나는 경제가 좋고 주식도 좋습니다. 경제가 좋다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도 주식은 사실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경제가 좋아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경제가 무르익고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된 이후에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가 목에 찼다, 고용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라는 때를 말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고요. 이 시점들이 바로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조합입니다. 기준금리는 인상이 된 상태에서 고용이 후퇴하는 경우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내년에 주식시장 좋을 것 같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도 재조명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로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이 큰 변곡점인데, 2021년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조차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1년에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약세장으로 진입을 논하기에는 그 어느 조건도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동성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식을 지금 할 때냐 빠져나올 때냐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시점은 지금은 전혀 아니다, 멀었다라는 좀 반가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주도주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는 설레요. 주도주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 좋습니다. 주도주에 투자하면 좋죠. 그런데 누가 주도주가 될지는 참 가려내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이것조차도 경제 지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경제가 주도주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도주를 투자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도주를 투자해야 되는 두 가지의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이 좋아서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의 목적은 저는 크게는 한 가지이신 것 같아요. 쓰고자 하는 부분은 다양하시겠지만 좋은 수익률을 얻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시지 않을까, 목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도주의 성과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0년 닷컴 버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에서도 다뤄보셨겠지만 단적인 숫자 예를 몇 개 들어보신다면 정말로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98년 닷컴 붐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국의 S&P 500에 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2000년의 초반에 가서는 25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2.5배 됐으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던 나스닥에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요? 무려 5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아마 올렸을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이라는 같은 국가이고 주식시장이라는 자산군도 같은데 그때 당시에 명백한 주도주였던 미국의 나스닥은 같은 미국 증시였던 S&P 500에 대비해서도 2배 이상으로 성과가 좋은 이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주도주는 수익률 격차 면에서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제가 아까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진입하려면 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강세장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주도주는 상승폭을 더 가파르게 하는 아주 효자 종목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익률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주도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빠져나올 기회를 주도주는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고 싶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능력은 아쉽지만 없고 투자의 아주 고수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사서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파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고점에서 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될 때 그 시점을 잘 선택하던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말로 하면 좀 무시무시한데요. 아무리 이 주식이 힘이 없어졌어도 푹 급락했다가 한 번은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진입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진 않아요. 주도주에서 데드캣 바운스는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인즉슨 상승할 때도 주도주는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요.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반등을 하면서 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도 주도주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니까요. 뭐 좋아요? 뭐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항상 그 당시에 주도주를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도주라고 생각되어 있는 아주 큰 지수를 이야기를 해드려요.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면은 당장 막 상한가 치고 이제 더블 나고 이런 종목들을 원하시지만 그런 것도 좋죠. 그런데 아쉽지만 저는 그런 거를 찝어내는 능력도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그것보다는 마지막까지 강한 상승 그리고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 대비 저는 효용이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저 이번에 챕터도 누가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을 지어봤고 주도주의 관심을 기울이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제 경제 쪽 어프로치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경제 지표를 통해서 누가 주도주가 될지를 알 수 있을 거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예요 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국가일 것이다. 어느 산업일 것이다 까지는 저는 경제지표에서 충분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많잖아요. 뭐 GDP도 있고 실업률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매일 신문지상에서 나오지만 금융투자의 관점에서는 말이 똑같은데 용어가 똑같은데 기업이 하는 설비 투자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각자 분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라인을 더 증설을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신제품이 나왔거나 아니면 수요가 좋아지려고 할 때 공장을 증설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시겠죠. 기가 막힌 신제품이 나왔거나 아니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을 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경제가 저 바닥에서 주식도 저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각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캐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개별 기업이라면 실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기업을 다 합한 전체 국가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 혹은 그 전체 국가가 하는 설비 투자라고 한다면 이 설비 투자라는 지표를 가지고 경제의 저점도 저는 맞출 수가 있고요. 주식의 저점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을 뽑고 더 많은 생산을 하면서 이윤을 남길지에 대한 힌트도 저는 이 설비 투자라는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아까 닷컴버블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가 지수의 고점은 2000년 3월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설비 투자 데이터를 열심히 봤다라고 한다면 닷컴이라고 붙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네. 이 산업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나 보다를 캐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의 설비 투자 지표가 여러 개의 산업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하이테크 관련한 투자가 1995년부터 그야말로 아주 기하급수적인 가파른 각도로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닷컴 버블 붕괴라고까지 저희가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었는데 주가만 너무 올랐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었지만 그 산업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주가만 상승한 거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련 산업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새로운 기술들을 파급시켰던 게 닷컴 붐이었다.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는 국가별로 따지면 중국이 전 세계 투자를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해마다 20%, 3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들을 얹어가면서 투자를 굉장히 가열차게 해 나갔었고요. 그것의 수혜를 오롯이 받은 게 한국의 주식시장이었죠. 한국의 조선주의 열풍은 정말로 글로벌에서도 탑 수준이었거든요. 중국에서 투자를 가열차게 하고 세계의 생산 공장을 해나가면서 물건을 생산해서 실어 날랐잖아요. 그것의 수혜를 우리 한국의 조선주들이 주가 상승으로
반영을 했었던 때였죠. 그래서 국가별로는 2000년대 중반에서는 중국이 투자가 굉장히 핫했었고 그 수혜를 봤던 것이 2000년대 한국의 조선주를 필두로 한 이 조선주, 화학, 철강 이런 주가들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2010년대 중반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팡이라고 불리우는 테크 기업들이 있었죠. 이 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만 해도 2017년에 1조 달러였는데 2년 만에 2배로 시가총액을 갈아치우는 그런 기염을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잘 될 것도 경제를 열심히 봤다면 놓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미있는 지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통계청이 GDP 계정을 바꿨습니다. GDP 계정을 바뀌는 일은 20, 30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하는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이름의 투자 항목을 새로 GDP에 넣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항목을 새로 이 GDP의 계정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2013년도에 이렇게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달릴지라고는 저도 예상을 다 하진 못했지만 경제지표에서 단서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새로운 항목까지 만들어가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지표가 힌트를 충분히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닷컴 버블 에는 미국의 나스닥, 2000년대에는 중국의 투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식 재산 생산물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를 가열차게 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도 이끌어갔다. 경제지표에서의 설비 투자가 실제로 주식의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누가 많이 투자해요? 그 종목들이, 그 산업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정부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1930년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1930년대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회복시켰을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기업과 가게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 정부가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1930년대 대공황 사례가 꼭 접목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정부가 이끌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책에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약간 짜증나실 수도 있는 이 소제목을 뽑았는데 정부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주도주를 가려내는데도 저는 굉장히 좋은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 한쪽에서는 디지털, 한쪽에서는 이 기후 변화 대응이다라고 하는 그린 쪽을 접목시켜서 경기 회복 대책을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이외에도 유럽에서도 그린 딜을 들고 나갔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그린 뉴딜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3가지의 국가가 한쪽 축은 디지털, 한쪽 축은 기후변화 대응이다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이미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주식을 끌고 왔던 한쪽에서는 테크, 한쪽에서는 이 그린으로 분류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종목들이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동안 테크 기업들이 혼자 주도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녹색이 덧칠해진 시장의 색깔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주식도 중요한데 경제가 살아야지 되거든요. 이 그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형 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식은 되게 좋았을지언정 고용도 사실 힘이 없었고
경제도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실제 인프라 투자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경기 민감주가 되지 않을까, 가치주가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이런 논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말을 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으면 사실 주식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될 것 같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이 기후변화 대응, 그린이라고 묶을 수 있는 것에는 새로운 디지털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 투자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각국 정부들이 이러한 그린 쪽에 투자를 해나가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고 경제도 좀 이 코로나를 좀 뚫고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욕심을 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이외에도 다른 저희 4명의 저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를 책에 담았으니까 모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투자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